요즘 이런 말씀 정말 많이 들립니다. 예전처럼 막 먹지도 않아요. 탄수화물도 줄였고 저녁도 적게 먹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배는 점점 나와요. 이건 왜 이러는 걸까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은 거의 정해져 있어요.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포기했죠. 어쩔 수 없는 나이살 아닌가요? 젊었을 땐 한 끼만 굶어도 배가 쑥 들어갔는데. 근데요, 제가 진료하면서 분명히 느낀 게 하나 있습니다. 이 복부비만 그냥 나이 탓만 하고 넘기기엔 너무 위험한 신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중앙병원 내과 및 재활의학과를 전공하고 30년 넘게 어르신들의 만성질환, 대사문제, 생활습관 질환을 진료해 온 박성철 의사입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자주 다루는 질환 중 하나가 바로 내장지방과 대사증후군이 얽힌 복부비만 문제입니다. 왜냐고요? 이 배 속에 쌓인 지방 하나가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지방간, 심지어 치매까지 불러오는 무서운 연결고리이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보기 안 좋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장 지방이 많아질수록 몸 안에 염증 수치가 올라가고 호르몬 균형이 깨지고 혈관이 좁아지고 면역력이 떨어지는 일까지 생깁니다. 나는 살도 많이 안 찌는데 배만 나와요. 몸무게는 그대로인데 허리가 안 맞아요. 이런 분들 많으시죠? 그게 바로 복부 중심형 비만, 특히 내장 지방이 몰려있는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이 배만 볼록 나온 상태가 당뇨, 심장질환, 뇌졸중 같은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50대, 60대 이후에는 내장 지방이 늘어도 몸은 별다른 신호를 주지 않기 때문에 통증도 없고 괜찮은데 하고 방심하기 딱 좋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몸 안에서 조용히 서서히 대사 기능이 망가져가는 과정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먹는 건 줄였는데 배는 계속 나올까요? 그 원인에는 기초 대사량 감소, 근육 감소, 호르몬 변화 같은 나이 들면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생리적 변화가 깔려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더해 운동 부족, 수면 장애, 만성 스트레스, 잘못된 식사 패턴까지 겹치면 이 복부비만은 단순한 외모 문제가 아니라 건강 전체를 흔드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이 배 속 지방이 단순한 나이살이 아닌 내장 지방이라는 위험 요소라는 점, 그리고 그걸 어떻게 줄이고 관리할 수 있을지를 차근차근 풀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배 좀 나오는 거 가지고 뭘 그렇게까지 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지금까지 진료하면서 느낀 건 이 복부비만 하나만 제대로 관리해도 건강 전체가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특히 배 나온 걸 고민 중이신 가족분들께도 이 영상 꼭 한번 공유해 주세요. 그 작은 나눔이 누군가의 건강을 지키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왜 배가 유독 나오는지 그 구체적인 이유부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배가 나오는 걸 나이 들어서 그렇지 뭐, 나이살이지 뭐 이렇게 쉽게 말합니다. 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그건 나이 때문이 아니라 나이에 따라 몸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 때문이에요. 이걸 정확히 이해해야 그 배 다시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초 대사량의 급감입니다. 50대 이후로 접어들면 우리 몸은 가만히 있어도 소모되는 에너지, 그러니까 기초 대사량이 눈에 띄게 떨어집니다. 젊을 때는 아무리 많이 먹어도 그냥 돌아다니고 숨만 쉬어도 칼로리를 많이 써버렸어요. 근데 나이 들면 몸이 기름을 덜 태우는 거예요. 자동차로 치면 연비가 뚝 떨어진 거죠. 같은 양을 먹어도 소모되는 열량이 적다 보니까 그게 바로 배로 저장됩니다. 특히 활동량이 줄어든 분들은 더 심하고요. 두 번째는 근육의 감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특히 60대 이후부터는 근육이 매년 자연스럽게 빠지기 시작해요. 이걸 근감소증이라고 하죠. 근육은 지방을 태우는 화로 같은 존재인데 이게 줄어들면 몸은 당연히 지방을 더 쌓게 됩니다. 근육이 빠지면 대사도 느려지고 혈당 조절도 안 되고 지방은 더 쉽게 쌓입니다. 그리고 무서운 건 지방이 피하지방이 아니라 장기 사이에 파고드는 내장 지방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호르몬 변화입니다. 남성은 테스토스테론, 여성은 에스트로겐이라는 호르몬이 중년 이후로 확 줄어들죠.
이 호르몬들은 단순히 성기능만 조절하는 게 아니라 근육을 유지하고 지방 분포를 조절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호르몬이 줄어들면 지방이 예전처럼 팔다리에 고르게 쌓이지 않고 딱 복부 중심으로 몰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배만 나왔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세 가지 대사량 저하, 근육 감소, 호르몬 변화가 각자 따로 오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겹쳐서 폭발적으로 뱃살을 몰아붙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숨만 쉬어도 살찐다고 느끼는 것도 그게 단순한 느낌이 아니라 실제로 몸 안에서 에너지 소모 시스템이 무너졌기 때문이에요. 이제 이렇게 쌓인 뱃살이 단순히 보기 싫은 게 아니라 몸속 장기와 혈관을 얼마나 위협하는지, 내장 지방이 우리 몸에 어떤 악영향을 미치는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흔히 배가 나왔다고 할 때 그 배 속에 있는 건 그냥 살, 그냥 지방 같잖아요. 근데요, 이건 단순한 피하 지방이 아니라 몸속 깊숙이 숨어 있는 내장 지방일 가능성이 큽니다. 피하 지방은요, 손으로 꼬집으면 잡히는 부위에 있는 지방입니다. 주로 허벅지나 팔, 옆구리, 엉덩이 이런 데 있죠. 보기에는 신경 쓰이지만 의학적으로는 상대적으로 덜 위험한 지방이에요. 문제는 내장 지방입니다. 이건 우리 배 속 깊이 장기 사이에 껴있는 지방이에요. 간, 췌장, 장, 신장 같은 장기 주변을 둘러싸고 말 그대로 속에서부터 염증을 유발하는 활성형 지방이에요. 이 내장 지방은 단순히 에너지 저장용이 아니라 실제로 호르몬처럼 작동하면서 몸의 염증을 뿜어내는 독소 창고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진료하는 환자분들 중에 겉보기엔 그렇게 뚱뚱하지 않으신데 복부 CT나 초음파 찍어보면 간 주위, 장 주위가 지방으로 가득 차 있는 경우 많습니다. 이런 분들이 혈액 검사해보면 중성지방, 혈당, 간 수치, 심지어 염증 수치까지 다 높게 나와요. 왜냐고요? 이 내장 지방은 단순히 살이 아니라 몸 안의 염증 공장이기 때문입니다. 내장 지방이 많으면 혈관벽이 자꾸 손상되고 혈압이 오르고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고 결국 당뇨, 고지혈증, 지방간, 심장병, 뇌졸중으로 연결됩니다. 또 내장 지방에서 나오는 염증 물질들은 뇌의 기능까지 방해해서 치매나 우울증 위험도 높아진다고 여러 연구에서 밝혀졌고요. 무섭죠? 겉보기엔 그냥 배에 나온 거지만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일은 조용한 전신 염증과 장기 공격인 거예요. 그래서 배만 나왔다는 말을 절대 가볍게 들으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특히 남성의 경우 여성보다 내장 지방이 더 쉽게 쌓이는 구조라서 조금만 방심해도 금세 복부 비만으로 연결돼요. 내장 지방은 피하 지방보다 에너지 대사에 훨씬 악영향을 주고 지방세포가 훨씬 더 많은 염증성 물질을 분비하기 때문에 단순한 체중보다 허리둘레가 건강 예측 지표로 더 중요하다는 말까지 있어요. 나는 체중은 괜찮은데 배만 나왔다? 그게 바로 내장 지방 중심의 대사 위험 신호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이 내장 지방과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는 대사 증후군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복부 지방이 함께 문제되는 상황이죠. 이제 왜 이 배 속 지방이 혈관과 혈당, 심장까지 무너뜨리는지를 대사 증후군의 관점에서 자세히 풀어드리겠습니다. 사실 뱃살이라는 게요, 단순히 배만 볼록해진 게 아니라 몸 전체의 대사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다는 결정적인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흔히 대사 증후군이라고 부릅니다. 대사 증후군이 뭔지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혈압, 혈당, 중성지방, HDL, 콜레스테롤, 허리둘레, 이 5가지 중 3가지 이상이 기준치를 벗어나면 우리가 대사 증후군이라고 진단합니다. 쉽게 말하면 몸이 에너지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경고등이에요. 근데 이 대사 증후군의 중심에 있는 게 뭘까요? 바로 복부 비만, 특히 내장 지방입니다. 왜 하필 배일까요? 왜 팔뚝살이나 허벅지 살이 아니라 배에만 그렇게 집중적으로 살이 찌는 걸까요? 그 이유는 복부, 특히 장기 주변은 호르몬 분비와 염증 조절에 가장 민감한 부위이기 때문이에요. 내장 지방이 많아지면 렙틴, 아디포넥틴, 인슐린 같은 호르몬의 균형이 무너지면서 혈당이 쉽게 올라가고 혈압도 높아지고 혈관도 딱딱해지고
몸 전체가 점점 에너지를 비효율적으로 쓰게 됩니다. 이런 상태가 오래되면 어떻게 될까요?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지방간, 심장병, 뇌졸중, 이 모든 질환의 시작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부비만이 있는 분들한테는 꼭 혈액 검사를 같이 보셔야 해요. 살 좀 찐 것뿐인데 하면서 방심하시다가 검사해보면 혈당이 이미 경계선 당뇨거나 간 수치, 중성지방이 확 올라가 있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특히 남성분들 중엔 자기 몸이 어떤 상태인지 잘 모르고 나는 괜찮아 하시다가 검진해서 공복혈당 120 넘어요. 지방간 있으세요? 이런 소리 듣고 놀라서 오시는 경우 많죠. 반대로 여성분들은 폐경 이후 복부비만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당뇨 전 단계, 고혈압이 같이 생기기 쉬워요. 그게 다 호르몬 변화와 내장 지방 증가가 겹쳐지기 때문입니다. 이 대사증후군은 단순히 숫자 몇 개 올라간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몸 안이 계속 스트레스를 받는 상태이고 염증이 쌓이고 장기 기능이 조용히 무너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복부비만이 있다면 단순한 다이어트가 아니라 몸 안 대사 환경을 정상화시키는 생활 습관을 만드는 게 핵심이에요. 이제 이렇게 위험한 내장 지방을 줄이면 몸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실제로 호전된 환자분들의 사례는 어땠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으세요. 진짜로 배만 줄여도 건강이 달라지긴 하나요? 네, 제가 단언합니다. 정말 달라집니다. 제 환자 중에 62세 남성분 한 분이 계셨어요. 이분은 키 170cm에 체중은 72kg. 숫자만 보면 정상 체중에 가까웠죠. 그런데 허리둘레가 94cm, 배만 딱 나와 있었습니다. 이분이 처음 오셨을 때 증상이 뭐였냐면요. 자고 일어나도 피곤하고 점심 먹고 나면 졸리고 운동 조금만 해도 숨이 차요. 처음엔 당뇨나 심장 문제인가 했는데 혈액 검사해 보니 공복혈당 117, 중성지방 210, ALT 간수치 56, 간도 살짝 지방간이 있었고요. 딱 대사증후군 기준에 걸리는 상태였습니다. 제가 이분께 한 가지 제안 드렸습니다. 체중은 크게 안 줄여도 됩니다. 대신 허리둘레, 배만 줄입시다. 그래서 내장지방 줄이는 생활 루틴을 하나씩 실천해 나갔어요. 1개월, 3개월, 그리고 6개월. 처방약도 최소한만 드리면서 식습관과 공복 운동, 스트레스 관리까지 함께 잡아드렸더니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혈당은 99로 떨어졌고 중성지방도 150 밑으로 안정됐고 간 수치도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무엇보다 허리둘레가 7cm 줄면서 배가 확 들어간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 말씀이 선생님, 예전엔 숨 쉬는 것도 무거웠는데 이젠 걷는 게 가볍고 밥맛도 좋아졌어요. 제가 들은 말 중에 가장 기분 좋은 피드백이었습니다. 또 다른 분은 67세 여성분인데요. 허리둘레는 88cm였고 폐경 이후 살이 쪘다며 우울해하셨던 분입니다. 특별한 약 없이 야식 끊고 오후 걷기 루틴 하나만 꾸준히 하셨는데 3개월 만에 배가 들어가면서 혈압약을 끊게 됐습니다. 이렇듯 배속 지방 하나 줄였을 뿐인데 몸 전체가 가벼워지고 수치가 바뀌고 기분까지 살아나는 변화가 가능합니다. 복부비만은 절대 외모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몸 안 깊은 곳의 장기, 혈관, 호르몬 시스템을 건드리는 건강이 중심축이에요. 내장 지방을 줄이는 건 단순히 뱃살을 없애는 게 아니라 몸을 다시 정상으로 되돌리는 복구 작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그럼 어떻게 해야 내장 지방을 줄일 수 있을까요? 어떤 식습관, 어떤 운동, 어떤 루틴이 효과적인 걸까요? 복부비만, 특히 내장 지방을 줄이기 위해 꼭 거창한 다이어트나 무리한 운동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오히려 지속 가능한 일상 속 루틴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30년 동안 환자들에게 권하고 실제로 효과를 본 내장 지방 줄이는 생활 루틴 5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째, 아침 공복에 30분 산책하기. 이건 정말 강력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물 한 잔 마시고 밥 먹기 전 공복 상태에서 걷기만 해도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쓰는 비율이 높아져요. 특히 복부 지방이 많은 분들에겐 공복 유산소가 내장 지방에 바로 직격탄이 됩니다. 무리하게 빨리 걸을 필요 없어요.
호흡이 약간 가쁘다 싶은 정도로만 30분 꾸준히 걷는 걸 매일 해보세요. 둘째, 저녁 식사 후 간식 끊기. 야식이 문제입니다. 특히 탄수화물이나 술, 과일 같은 당분을 밤에 드시면 그대로 내장 지방으로 가요. 저녁 식사 후에는 입을 꼭 닫고 물만 드시는 걸 원칙으로 해보세요. 처음엔 허전해도 12주 지나면 확실히 배가 편하고 아침에 붓기도 덜해집니다. 셋째, 20분 식사로 혈당 급등 막기. 내장 지방이 많으신 분들은 식후 혈당이 확 올라가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음식을 천천히 꼭꼭 씹어서 20분에 걸쳐 먹는 습관을 들이면 혈당이 천천히 오르고 인슐린도 과하게 나오지 않아서 지방이 덜 쌓입니다. 밥 한 숟가락마다 젓가락을 넣고 대화를 나누며 드시는 걸 추천드려요. 넷째, 하루 5분 복식 호흡과 스트레칭. 스트레스도 내장 지방의 큰 원인입니다. 스트레스 받으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서 지방을 복부에 집중적으로 쌓이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루에 딱 5분이라도 복식 호흡이나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몸과 마음을 릴렉스 시켜주시면 호르몬 균형이 안정됩니다. 다섯째, 수면 시간과 수면의 질 지키기. 잠이 부족하면 렙틴, 그렐린 같은 식욕 관련 호르몬이 교란돼서 단계 땡기고 식욕이 늘어나요. 게다가 밤샘하거나 수면의 질이 나쁘면 인슐린 저항성도 생깁니다. 결국 지방이 더 잘 쌓이게 되는 거죠. 최소 67시간 깊은 잠을 자는 게 내장 지방을 막는 기본입니다. 이 5가지 하나하나 다 쉽고 소소한 것 같지만 진료실에서는 이걸 실천한 분들이 3개월, 6개월 뒤에 확실히 달라지는 걸 직접 보여줍니다. 이제 그럼 이렇게 관리했을 때 장기적으로 건강에 어떤 변화를 줄 수 있는지, 그리고 복부 비만 관리를 통해 노후 삶의 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정리해 드릴게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내장 지방 줄이기 시작하실 때 처음엔 의욕도 넘치고 잘 따라 하시다가 한두 달쯤 지나면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나 진짜 열심히 했는데 왜 배가 안 들어가요? 식단도 줄이고 걷기도 하는데 전혀 빠지질 않아요. 이런 경우엔 꼭 짚어봐야 할 공통된 원인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입니다. 특히 어르신들 중엔 밤잠을 설치거나 낮잠이 길어지면서 수면 패턴이 흐트러져 있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수면이 불규칙하거나 깊지 못하면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계속 분비되면서 내장 지방이 잘 안 빠집니다. 몸은 위기 상황이라고 착각해서 지방을 더 붙들어 두려는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루 전체 활동량 부족입니다. 운동은 하더라도 그 외 시간에 앉아 있는 시간이 너무 길면 전체 대사량이 낮아져요. 예를 들어 아침에 30분 걷고 나머지 하루는 소파에 앉아 있거나 TV 시청, 낮잠으로 대부분을 보내는 경우에는 내장 지방이 빠지는 속도가 매우 느려집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항상 말해요. 운동보다 중요한 건 하루에 몇 번이나 몸을 움직이느냐입니다. 세 번째는 체내 염증 상태입니다. 몸속 염증이 많을수록 지방이 연소되는 효율이 떨어집니다. 특히 잦은 과식, 술, 밀가루 섭취 또는 잇몸 질환, 만성 피로, 관절염 같은 만성 염증 질환이 있는 경우 복부 지방이 쉽게 빠지지 않아요. 네 번째는 약물 영향입니다. 복용 중인 약 중에 혈압약, 항우울제, 스테로이드 계열 약물 등은 대사 속도를 늦추고 지방 축적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물론 약을 임의로 끊어선 안 되지만 담당 의사와 상의해서 부작용 여부를 점검해 보는 것도 필요해요. 다섯 번째는 호르몬 변화입니다. 특히 폐경기 이후 여성분들 혹은 남성 호르몬이 감소한 중년 남성분들은 똑같이 식단 운동을 해도 효과가 더디게 나타날 수 있어요. 이 경우에는 체중보다 허리둘레, 체성분 변화를 중점적으로 보는 게 중요합니다. 결국 뱃살이 잘 안 빠지는 이유는 의지나 노력 부족이 아니라 몸 안의 컨디션과 균형이 무너져 있어서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수록 더 중요한 건 단기간의 효과를 기대하기보다는 꾸준히 내 몸에 맞게 생활 습관을 세밀하게 조정해가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나한테 맞는 방식으로 스트레스 수면염증 관리까지 병행하는 게 복부 비만 탈출의 진짜 열쇠가 됩니다. 이제 이 모든 내용을 정리하고 복부 비만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마지막으로 큰 그림에서 마무리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배가 나왔다는 말, 그 말 속에는 사실 더 깊은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그건 단순히 뱃살이 붙었다는 뜻이 아니라 몸이 지금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는 겁니다. 내장 지방이 쌓이고 있다는 건 에너지를 태우는 시스템이 망가졌고 호르몬 균형이 무너졌고 염증이 조용히 번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배 나온 게 아니라 경고가 나온 겁니다. 그 경고를 무시하면 당뇨가 오고 혈압이 오르고 심장에 무리가 가고 결국은 큰 병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반대로 이 작은 신호 하나만 잘 캐치해서 생활 습관을 조정하고 식사와 수면을 관리하고 조금씩이라도 운동을 시작하면 몸은 금세 반응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단순히 허리 둘레가 줄어드는 걸 넘어서 피로가 줄고 소화가 좋아지고 밤에 숙면을 하고 사람들과 웃으며 어울릴 수 있는 삶의 질 전체를 끌어올리는 변화로 이어집니다. 누구나 배가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방치할지 아니면 지금 이 순간부터 바꿔볼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가족분들, 특히 5060대 부모님께 꼭 공유해 주세요. 건강은 조기 발견과 조기 실천이 전부입니다. 그리고 잊지 마시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건강에 도움되는 정보, 꼭 필요한 생활 습관 이야기들 정기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배 속의 작은 변화가 건강 전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첫걸음 함께 내딛어 보시죠. 감사합니다.